자, 이제 민법 이제 1조부터 시작합니다. 파일 제작은 이제 물권법 읽다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217조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녹음을 시작해서 파일이 24개 만들어져 있고 지금 25번째인데 25번째 이제 그 파일 제목에는 이제 민법 총칙으로 달아야겠죠? 25번으로 시작을 하되 민법 총칙이 끝나고 이제 물권법 들어갈 때는 물권법 어쨌든 그 217조부터가 이제 파일 물권법으로 한 1번이기 때문에 아마 그 소멸시효 파트 지나서 물권법 처음 들어가는 부분은 물권법 따로 물권법 0번으로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25번 민법 총칙부터 합니다. 자, 1조 법원입니다. 타이틀이 법원, 법의 뭐 연원 뭐 그런 식으로 기본서에도 나왔는데요. 지금 뭐 1편 총칙, 1장 통칙 부분 이제 합니다. 법원 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조법무사님이 많이 강조를 하신 또 법이죠. 1조라도 1조의 의미.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법률부터 당연히 의하는 거죠. 적용을 하는 거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입니다. 그리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조리에 의한다. 2조 신의성실입니다.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거고요. 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입니다. 2조의 2항 신의성실의 2조의 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입니다. 좀 간과했던 부분, 그럴 수 있는 부분 다시 보았습니다. 자, 이제 3조입니다. 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장이 벌써 바뀌었죠. 2장은 인입니다. 사람 인자죠. 1절 능력 파트인데 3조입니다. 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고. 자, 내용 보면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권리의 주체가 된다. 또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렇게 이제 또 분설해서 설명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조 성년입니다. 타이틀이 3조는 권리 능력의 존속기간. 타이틀을 잘 봐야 되겠어요. 4조는 성년. 2011년도 3월에 개정이 돼서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입니다. 19세입니다. 만 19세겠죠. 자, 5조 타이틀 미성년자의 능력. 여기서 이제 능력은 이제 행위 능력을 말합니다. 1항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으로 정해진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서가 있죠.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이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 뜻으로 이제 메모를 해놨고 2항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이제 동의를 받지 않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6조입니다. 타이틀 처분을 허락한 재산입니다. 내용 보면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 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 2조는 이제 5조의 미성년자의 능력 조문하고 6조의 처분을 허락한 재산 조문, 그 조문 내용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조 타이틀 영업의 허락입니다. 영업이 나왔습니다. 1항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이게 1항이고 2항은
법정 대리인은 전항의 1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몰랐다는 그렇게 그 선의의 제3자, 주장하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자, 이제 구조입니다.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입니다. 타이틀이 그렇고요. 1항 보면 가정법원은 하고 나오는데 가정법원이 심판을 하는 거겠죠. 가정법원은 질병, 콤마 찍고 장애, 콤마 찍고 노령, 콤마 찍고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콤마 찍고 배우자, 콤마 찍고 사촌 이내의 친조, 콤마 찍고 미성년 후견인, 콤마 찍고 미성년 후견 감독인, 콤마 찍고 한정 후견인, 콤마 찍고 한정 후견 감독인, 콤마 찍고 특정 후견인, 콤마 찍고 특정 후견 감독인, 콤마 찍고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입니다. 가정법원이 그렇다고 했죠. 지금 뭐 여기서 음성 녹음이기 때문에 그 콤마 부분까지도 가능하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복할 때는 이제 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이렇게 콤마 얘기는 굳이 안 하고요. 여기서 이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라고 하는데 사무는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일상생활할 때 사무입니다. 인생 살아나가는 사무. 그거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배 사촌 이내의 친족이니까 사친이라고 하나요? 본배 사 미성년 후견인 후감 미성년 후감 그리고 한정 후견 한후감 특후감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그런 사람들의 청구에 의하여 한다는 거죠. 2항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 법문에는 심판을 할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2011년도 3월 달에 개정된 내용이고요. 3월 7일. 자, 10조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입니다. 피성년 후견인 여기 이제 메모를 해놓기를 여기에는 이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얘기가 없습니다. 법정 대리인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유념해 두고 읽어보겠습니다. 1항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피성년 후견인 할 때 성년 후견인 앞에 피가 붙었네요. 피성년. 피는 이제 수동적인 상황이죠. 도움을 받는 사람. 수업 때는 이제 굳이 피구 게임 얘기까지 하셨는데 어쨌든 피성년 후견인 법률 용어에 피자 붙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피성년 후견인의 취소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또 범위를 정할 수 있네요.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또 RF 표시 메모를 해놨는데 제한 능력자입니다. 제한 능력자. 이거는 이제 생각하기를 행위 능력을 제한당한 사람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제한 능력자니까 범위를 피성년 후견인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니까 제한되는 거죠. 3항입니다. 가정법원은 주어를 잘 봐야죠. 본인, 콤마 찍고 배우자, 콤마 찍고 사촌 이내의 친족, 콤마 찍고 성년 후견인, 콤마 성년 후견 감독인, 콤마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여기도 청구가 나오네요. 청구에 의하여 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위에 2항의 범위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2항에서 1항에도 불구하고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청구가 있으면 사망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다는 거고요. 4항 1항에도 불구하고 1항에는 이제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원칙인데 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 행위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일용품의 구입 등 하고 쭉쭉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11조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입니다. 자, 성년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여기 청구가 나오네요.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을 한다. 이런 심판을 하네요. 예, 가정법원이 하는 거죠, 당연히. 자, 보겠습니다. 12조로 넘어갑니다. 이제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내용이네요. 타이틀이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1항 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은 질병, 콤마는 이제 굳이 생략할게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여기는 이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네요.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나오겠죠. 장의 청구에 의하여, 여기도 청구입니다.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2항 한정후견 개시의 경우에 구조 2항을 준용한다라고 했네요. 구조 2항은 위에서 본 건데 보겠습니다. 구조는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 그 2항이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그 2항을 준용하니까 여기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겠죠. 13조로 갑니다.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와 동의입니다. 1항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누가요? 가정법원이 하는데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2항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1항에 따른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항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한정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가름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가름하는,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그렇다는 거죠. 4항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소할 수 없나 보죠. 그것도 이제 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과 같은 맥락이고, 자 이제 14조로 갑니다. 한정 후견 종료의 심판입니다. 14조 한정 후견 종료의 심판. 한정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 종료의 심판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한정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러한 자들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를 받아서 하겠죠. 자, 한정 후견 종료의 심판까지 받고, 자 14조의 2로 갑니다. 특정 후견의 심판입니다. 1항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항에서 맨 위에 줄에 이제 뭐 그러그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했는데, 일시적이라는 것은 시간적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여기 이제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인데,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밖에만 나가면, 시장만 가면 사고 치고 온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그런 사람에게는 후원이 필요하겠죠.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배, 뭐 사촌이네, 친척, 뭐 미후, 미후검, 미후견, 감독인, 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구에 의하여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한다는 거고요. 그런 청구에 의하여. 2항,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는 할 수 없네요. 반하여 할 수 없다. 3항,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자, 조문 숫자 14조의 3 보겠습니다. 심판 사이의 관계입니다. 타이틀. 1항 보면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 후견 또는 특정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2항 가정법원이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 후견 또는 특정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15조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입니다. 이거 많이 인용되는 조문인데 보겠습니다. 1항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간주한다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도달주의가 아닙니다. 발송하지 아니하면, 발송주의겠네요. 여기서는. 2항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1항의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콤마 찍고 법정 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항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1항 다시 보면요.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그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거고요. 간주한다는 거고요. 자, 16조로 갑니다.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입니다.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이 있나봐요. 보겠습니다. 이랑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콤마 찍고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철회를 못한다는 뜻이죠. 자, 2항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3항 1항의 철회나 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1항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이제 법률 행위의 일종이죠. 이렇게 메모를 해놨고,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주인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있을 때까지이기 때문에 주인이, 이게 이제 참고 표시로 유동적 유효입니다. 예, 추인하면 유동적 유효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화살표로 확정적 유효 상태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추인을 하면 유동적인 유효에서 확정적 유효로 넘어가게 된다는 건데요. 일단 그렇게 보고, 예,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예, 철회할 수 있다는 게, 철회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거죠. 예, 확정적으로 또 철회하면 무효가 되는 거고요. 예, 빠꾸 한다는 게 철회라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항은 또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추인이 있으면은 확정적으로, 예, 어, 유효가 됩니다. 예,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가 그렇다는 거죠. 추인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제한 능력자가, 예, 추인을 할 때까지, 예, 추인이 만약에 있을 때까지, 추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3항 1항의 철회나 2항의 거절은 이제 그거 싫다고 이제 거절을 한 거고요. 거절의 의사표시, 법적인 의사표시죠. 그런 의미고,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바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 또 넘어갑니다. 17조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 자세한 건 무조건 교재를 봐야 되니까요. 예,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 보겠습니다. 1항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주민등록증을 위조해가지고 17세를 뭐 19세로 바꿔서 뭐 제시를 했다든가 뭐 그런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수업 때 예를 든 거고요. 예, 그렇게 제시를 한 경우. 자, 2항 보면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지금 17조 2항 보면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1항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EX 표시해놨는데, 동의서 위조 등, 예,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1항과 같다는 거죠.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없게 되고. 자, 이제 18조입니다. 주소는 이제, 예, 요거는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